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작게 혹은 아주 크게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사기나 안 좋은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50대가 가까운 지인에게 큰 사기를 당하고 깨달은 7가지라는 주제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믿기보다 절차와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돈이 오가는 순간에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대 계약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야,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 너 나 못 믿어? 공증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말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서, 공증, 담보 설정, 계좌 이체 기록 등 객관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절차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기록과 절차는 나를 보호해 줍니다. 두 번째, 호의와 호구는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50대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 많아집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 내가 진짜 반드시 갚을게. 그런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거절하지 못하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내 경제적 한계를 넘어서는 부탁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무조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대박 정보는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건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번 기회는 진짜 특별해.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거 하는 거야. 큰 돈이 될 거야. 이 정도 수익은 진짜 확실하게 보장돼.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면 왜 나에게만 알려주겠습니까? 특히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률,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나만 아는 정보 같은 말이 등장한다면 한번 멈춰야 합니다. 친한 사람이 알려줬다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분과 특별한 정보를 결합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기의 전형적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50대 자산 제1원칙은 공격보다 방어입니다. 20대, 30대와 50대의 투자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한 번에 큰 실패를 복구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대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고수익을 노리다가 평생 모은 자산을 잃는 것보다 조금 덜 벌더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50대 최고의 재테크는 때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명의와 도장은 내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거, 보증을 서는 거, 인감이나 서명을 맡기는 거. 겉으로는 단순한 부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떠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거야.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명의로 발생한 일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이런 원칙 하나를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내 명의, 내 도장, 내 서명은 절대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다. 친구도 예외가 아니고 친척도 예외가 아니고 오래된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감정적 의존이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욕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고마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은퇴 이후의 불안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강해지면 상대방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이 한마디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걸린 문제일수록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잠시 지우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판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번째, 넘어진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큰 사기를 당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내가 왜 믿었을까? 그 돈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돈과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사기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남아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를 잃고 남아있는 재산까지 무리하게 만회하려 하다가 또 다른 투자나 사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큰 수업료를 냈다. 물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에 매달리는 대신에 아직 내게 남아있는 돈, 건강, 가족, 시간, 경험을 지키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결국 50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의심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7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되 돈과 자산에 관한 문제에서는 원칙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좋은 투자 상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이제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관계와 부탁에는 분명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큰 사기를 당하고 얻는 가장 비싼 교훈은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돈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바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경험 이후에는 조금 더 천천히 믿고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금 더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큰 사기는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키는 기준을 만들어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전의 영상에서 저도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돌발성 난청이 왔다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면서 사실 누구나 이런 일을 무조건 다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기를 치려는 그 상대가 정말 작정하고 덤벼들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도 당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시고 가급적 이런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조심하시기를 2번, 3번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하이프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